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올려주던 글이 대부분 모든 상황에 맞는 매매법도 없고 대응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쫙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먹는데 가끔씩 한 번씩 크게 물리는 경우, 뚝 터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왜 날씬이나 모프님 그런 일이 없을까라 고민하는 도중에 이제 결국에는 우포지션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이 무포지션 자리를 그냥 차트로 아는 거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제가 고민했을 때 뭐 요런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적인 부분, 그리고 기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 자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들어가서 물리는가에 대한 질문.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기서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한 테포 쉰다,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분위기 파악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 머릿속에는 이 코인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고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내가 주식, 부동산, 뭐 해외 선물, 뭐 저는 원유 선물도 해보고 막 다 해봤지만 그 중에 제일 위험하게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이렇게 마구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레버리지를 막 20배씩 끌어다 쓴다.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20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버리지 20배는 진짜 엄청 센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요가 결국에 가격을 책정한다는, 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가 좀 힘들다. 부동산은 뭐 공시지표 가격이 있고, 주식은 뭐 퍼로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도구나 수단들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럼 수요가 결국 가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박살날 수 있다라는 단연간 코인을 하면서 몸으로 겪은 교훈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8만원 갈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이더리움 막 200만원 2017년에 찍을 때 이더리움이 8만원 간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이더리움을 엄청 종교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조차 이더리움이 10만원이 깨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8만원까지 갔어요. 안 믿기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박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타를 치기 전에 차트 외적으로 제가 맨날 말하던 거, 커뮤니티 지표,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 탈퇴해서 안 들어가지만 커뮤니티 지표, 거래량,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세계 경기가 좋아야 코인판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코인판에 돈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영향을 줄 만한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아무리 그날 차트가 좋게 보여도 그 시점에서 차트가 너무 괜찮게 보여도 한 번 더 일단 고민을 해요. 못 먹어도 그냥 보내주겠다. 지금도 이 떨어질 때 차트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그냥 한 번 더 기다리겠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위험한 종목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잡코인 자체를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재미로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 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몇 억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베팅을 잘 하지 않고, 특히 오늘 뭐 펀디엑스나 하이브 같은 게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핫다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매매를 꼭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매매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안 잡으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올라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라든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포지션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확률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10번 매매하는 사람과 100번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력이 같다는 가정하에 100번 매매하는 사람이 물릴 확률이 더 높겠죠. 더 많은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같은 시간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근데 장이 좋지 않은데 장이 좋을 때처럼 내가 포지션을 많이 잡아야 되는가? 저는 일단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장이 좋을 때는 제가 업비트 장이 좋을 때는 업비트 수수료로 한 달에 그때 당시에 시드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이상 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드가 그때보다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수수료로 1000만원도 안 내는 것 같아요. 1000만원? 또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이 좋고 안 좋고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매 능력을 절대 과신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그냥 새우일 뿐이에요. 고래들 싸움에서 이제 고래들끼리 싸워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 새우 정도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새우도 슈퍼 새우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그만한 그런 새우 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삐끗하면 쉽게 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정말 특출난 소수가 아닌 이상은 부자는 저는 장세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특출난 소수,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를 제외하고 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정말 특출난 소수가 아닌 이상은 장이 안 좋을 때 부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부자가 된 건 2017년도에 12월 달에 불장에서 시드를 잘 늘린 거. 근데 그 시드를 늘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매매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 코인판의 생리를 깨우쳤기 때문이겠죠. 그걸 몰랐다면 제가 1월 달에 털고 못 나오고 그대로 물려서 다 반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장 이후에도 그 시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당장 너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한테 이 장이 안 좋으니까 메일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메일을 무서워서 잘 못 보겠어요. 왜냐면 메일 열면 너무 좀 절망스러운 얘기밖에 없어서, 왜 이 코인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삶이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이 코인으로 한 방에 이 삶 무너진 거를 어떻게든 체인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메일 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제 전재산인데 이걸로 지금 뭐 빚도 메꿔야 되고 나는 부자도 돼야 되고, 그런 메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성공을 할 수 있냐면 장이 좋아질 때예요. 장이 좋아질 때. 근데 그런 분들은 장이 좋아질 때까지 대부분 못 버티죠. 이 장이 안 좋은데 나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계속 무리수인 매매를 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내가 무리수를 계속 투척하면 언젠가 한번 삐끗할 때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네. 4번이에요. 결국에 이 매매에 쫓기지 않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5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 2017년도 5월에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일단 회사를 출근을 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안 잡히고 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원금 500만 원을 찾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 제가 5월 말, 6월 초에 회사에서 워크샵으로 코타키나발루를 갔는데요. 코타키나발루에 가서도 핸드폰으로 업비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워크샵, 그 해외로 워크샵을 갔는데 물에서 놀지 못하고, 물도 안 들어가. 물 들어가면 핸드폰 못하니까 계속 업비트만 보면서 코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매의 압박을 받으면 정상적인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때 당시 저를 떠올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히려 초반에는 건강도 버리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원금을 찾았지만 그 이후에 6월 달에 또 한 번 잃었었어요. 그 폴로닉스라는 거래소에 가서 3.8비트인가 갖고 들어갔다가 2점 몇 비트를 갖고 나왔었나? 아무튼 엄청 손실을 보고 뒤로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매매에 쫓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코인이 아니더라도 현생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 그리고 무포지션이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매매에 쫓겨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용돈이나 벌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요즘 이제 저한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기본 억 단위의 수익을 내길 원하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시드가 10억인데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이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데, 시드가 뭐 보통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이 500에서 많으면 한 5천 사이입니다. 500에서 많으면 5천 사이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자산은 최소 1억에서 제가 많이 본 거는 빚이 5억이신 분도 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500만 원으로
천만원으로 만약에 5억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5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뭐 한 예를 들어 한 1000만원으로 5억을 만들려면 50배를 불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장이 좋지 않은데 50배를 내가 늘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전업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전업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문의가 나시님 전업할 때 뭐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좀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아까 이 매매에 쫓기지 않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정 자산이 될 때까지는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고 트레이딩 자체를 부업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현생은 계속 유지가 되게끔 그리고 절대 비투나 영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투나 영끌 자체가 레버리지를 결국에 쓰는 건데 코인에서의 레버리지는 좀 달라요. 코인 레버리지는 그냥 청산당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현생에서 비투를 해서 코인으로 밀어넣어서 청산당하면 현생에 있는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생에서 비투나 영끌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안 해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매매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빚을 내서 트레이딩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이자는 나가잖아요. 그럼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매매에 쫓기는 거죠. 그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난 거를 500만원 처음 넣고 수익 난 걸 재투자했기 때문에 따로 현생에서 KRW를 채굴해서 넣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생은 안정적으로 굴러갔던 것 같고요. 이 마지막은 약간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어요. 저는 일단 한방에 대한 그런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욕심이 가끔 솟구치는 날은 다른 유튜버들 봤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막 수익 막 뭐 3억 5억 막 이렇게 찍혀있을 때 그런 거 보면 가끔 한방 욕심 욱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잘 안 보려고 노력해요. 막 썸네일도 안 보고 싶어 막. 왜냐면 그런 거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막 혹하거든요. 부럽다. 근데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오늘 업비트 현물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업비트 현물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오늘 24만원 벌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꼴랑 24만원 벌었어요. 업비트에 10억 넣어놨거든요. 10억으로 물론 10억을 다 들어간 건 아니니까 10억으로 24만원 벌었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1700만원 넣어서 24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 너 유튜버 맞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업비트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24만원이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 더운 날 이렇게 나가서 24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잃지만 않으면 자산은 언젠가 늘게 되어 있다. 그쵸?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업비트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자리가 굉장히 좀 탐스러운 자리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이브도 아까 여기 900원 내려왔을 때 그리고 여기 900원 떨어졌을 때 요때 되게 탐스러웠거든요. 요때 딱 요때였어요.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던 자리 여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라는 게 사실 오늘 오른 거 이유도 없이 올랐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아래 꼬리 그리면서 바닥 지지하는 그런 캔들이었지만 잡코인 안 하고 이런 코인 물리면 피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때 마침 운동을 할 시간이어서 차트 못 볼 때는 매매 안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올랐죠. 근데 배가 아프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 원칙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거에 수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어도 기회는 또 온다. 지금 내가 여기 100불 뛰기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기회는 또 와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하락이나 대폭락장 때 살려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루나가 11만원이었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만원대 그리고 업비트에서 8천원, 7천원대에서 꽤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8천원, 7천원, 6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7천 이렇게 7,500원 막 이렇게 갔다가 8천원 언저리에서 훅 다시 꺼졌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솔직히 탐나잖아요. 탐스럽잖아요. 그죠? 와, 10만원이 넘던 루나라는 친구가 6천원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반등을 살짝 하려고 해요. 탐나죠. 근데 그거 욕심내다가 들어갔으면 골로 갔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대폭락장에서 살려준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어도 다음에 또 오겠지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올랐지만 한 100% 올랐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면 어쨌든 살려준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그리고 이 아래에서 잡아서 반등이 왔을 때 수익도 내게 해줬을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나잇 이것도 좀 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얘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버나잇 안 하는 코인 단타 유튜버가 저 말고 또 있나요? 저는 오버나잇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 못하고 내 평단하고 크게 이탈하는,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갑자기 평단하고 크게 이탈하는 날이 없어요. 일단 오버나잇을 안 하니까. 대신 이거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반대급부로 크게 먹을 수도 없어요. 오버나잇을 안 하면 그쵸, 쭉쭉 올라가지만 나는 무조건 털고 자니까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털잖아요. 그런 반대급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매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제 차트를 항상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제가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매매를 딱 포지션을 잡으면 계속 컴퓨터에 끈덕지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끈덕지게 컴퓨터에 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 제가 1비트도 존버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가진 시드에 비하면 1비트는 정말 쥐꼬리만한 시드인데 1비트도 존버를 못하겠어요. 1비트도 그게 안 돼. 차트를 안 보면 뭐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1비트가 500불 빠지면 마이너스 500불 손실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500불 손실 찍히는 것조차도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 막.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건 제 방법이 꼭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6가지였다 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